고급스러운 펜트하우스 거실, 새벽 5시.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박진우 회장은 거대한 창문 앞에 홀로 서 있다. 그의 실루엣만이 보인다. 세상은 그를 냉혈한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밤마다 홀로 서서 무엇을 응시하는지. 20년 전 그는 가장 소중한 친구를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을 평생 혼자 짊어져 왔습니다. 그녀는 20년간 아버지의 죽음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사랑과 복수 사이에서 두 사람의 운명이 교차합니다. 며느리를 테스트하겠네. 내가 직접 요양원에 들어가겠네. 외동아들 며느리 후보 테스트를 위해 억만장자가 요양원 환자로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이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 JMP 그룹 본사 회장실. 이른 아침. 거대한 책상 뒤 박진우 회장이 앉아 있다.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인다. 회장실 문이 열리고 비서실장 강수진이 들어온다. 서류 뭉치를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놓는다. 회장님, 예비 며느리 이지연 씨에 대한 신원조회 보고서입니다. 진우가 서류를 펼쳐본다. 그의 표정은 변함없이 차갑다. 29세, 청소요양원 요양보호사, 부모 모두 사망. 특이사항 없음. 수진이 조심스럽게 덧붙인다. 준혁 전무께서 내년 봄 결혼을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진우가 서류를 덮는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천천히 두드린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믿지 않네. 사람은 이익 앞에서 본색을 드러내지. 수진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진우가 의자를 돌려 창밖을 바라본다. 내가 직접 확인하겠네. 그녀가 진심인지. 수진이 놀라 반문한다. 직접이라뇨? 진우가 천천히 고개를 돌린다. 그의 눈빛에 이상한 결기가 서려 있다. 청소요양원, 인수 가능한가? 수진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한다. 현재 경영난으로 매각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회장님 설마. 진우가 손을 들어 말을 끊는다. 비밀리에 인수하게. 일주일 안에. 그리고 나를 환자로 입원시키게. 수진이 황급히 말린다. 회장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만약 신원이 탄로나면 준혁 전무님께서. 진우가 냉정하게 끊는다. 준혁이에게는 비밀이네. 자네만 알고 있으면 되네. 그가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간다. 아래로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이 보인다. 나는 준혁이에게 제대로 된 아내를 만나주고 싶네. 돈이나 권력이 아닌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는 여자를. 수진이 조용히 고개를 숙인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진우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아내를 잃은 후 나는 준혁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네. 이번만큼은 제대로 해주고 싶네. 그의 손이 창문에 닿는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진다. 화면이 전환된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저녁. 박준혁과 이지연이 마주 앉아 있다. 준혁이 지연의 손을 잡는다. 지연 씨, 아버지께 인사드리고 싶은데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 지연이 부드럽게 미소 짓는다. 준혁 씨 아버지가 바쁘신 분이시잖아요. 제가 오히려 부담스러우실까봐. 준혁이 고개를 젓는다. 아버지는 겉으로는 차가워 보여도 사실 따뜻한 분이세요. 지연 씨를 보시면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지연의 미소가 잠시 흔들린다. 하지만 곧 다시 밝게 웃는다. 저도 빨리 뵙고 싶어요.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 무언가 어두운 감정이 스친다. 하지만 준혁은 눈치채지 못한다. 화면이 다시 전환된다. 진우의 펜트하우스. 늦은 밤. 진우가 서재에 혼자 앉아 있다. 책상 위에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다. 20년 전
두 남자가 나란히 웃고 있는 사진. 진우와 또 한 명의 남자. 진우가 사진을 집어든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태수야, 미안하네. 내가 자네를 배신했지. 그의 목소리가 갈라진다. 자네 딸이 내 아들과 결혼하려 한다네. 이게 운명인가 아니면 자네가 보낸 시험인가. 그가 사진을 다시 내려놓는다. 그리고 창밖을 응시한다. 서울의 야경이 차갑게 빛난다. 진우의 얼굴에 깊은 주름이 그림자를 만든다. 이번엔 제대로 하겠네. 그의 다짐은 공허하게 방 안에 울린다. 일주일 후 J&P그룹 회장실. 강수진이 서류 봉투를 진우에게 건넨다. 청소요양원 인수 완료되었습니다. 전 원장은 퇴직금을 받고 조용히 사임했고 새 원장은 저희 사람입니다. 진우가 서류를 확인한다. 준혁이는? 수진이 대답한다. 싱가포르 지사실사로 2주간 출장 중입니다. 돌아오실 때쯤이면 회장님께서는 이미. 진우가 고개를 끄덕인다. 좋네, 신부는. 수진이 또 다른 봉투를 꺼낸다. 박철수 70세 무연고 독거노인. 경증 치매 진단 기초생활수급자. 실제 박철수 씨는 3개월 전 사망했으나 무연고라 호적 정리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진우가 쓴웃음을 짓는다. 박철수 아이러니하군. 제게 1위가 무연고 노인이 되다니.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는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3개월은 너무 깁니다. 진우가 일어선다. 자네가 매주 보고를 받게.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빼내게. 수진이 고개를 숙인다. 명심하겠습니다. 화면이 전환된다. 청소요양원 아침. 경기도 외곽의 3층 건물. 주변에 작은 정원이 있다. 현관에 청소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보인다.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주차장에 선다. 강수진이 내리고 뒤이어 평범한 차림의 진우가 내린다. 낡은 회색 트레이닝복에 구겨진 체크 셔츠. 머리는 일부러 헝클어뜨렸다. 진우가 요양원 건물을 올려다본다.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인다. 회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진우가 고개를 끄덕인다. 가세. 두 사람이 현관으로 들어간다. 로비에서 새 원장 김영호가 기다리고 있다. 40대 중반, 단정한 인상의 남자. 어서 오십시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진이 작은 가방을 건넨다. 이 안에 회장님 약과 필요한 물품이 들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제가 면회 오겠습니다. 영호가 고개를 끄덕인다. 직원들에게는 시청에서 의뢰한 특별보호 대상자라고 둘러대겠습니다. 진우가 처음으로 입을 연다. 이지연 요양보호사는? 영호가 대답한다. 우리 요양원의 베테랑입니다. 환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고 특히 치매 어르신들을 잘 돌봅니다. 진우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한다.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연한 핑크색 유니폼을 입은 여성이 다가온다. 이지연이다. 그녀가 밝게 웃으며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어르신이신가요? 진우가 그녀를 조용히 바라본다. 지연이 자연스럽게 진우에게 다가와 손을 내민다. 저는 이지연 요양보호사예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할아버지. 진우가 그녀의 손을 잡는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 진우의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뒤틀린다. 이 여자가 태수의 딸이다. 그리고 내 아들과 결혼하려는 여자. 지연이 환하게 웃는다. 할아버지 성함이 뭐세요? 진우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한다. 박철수? 지연이 고개를 끄덕인다. 박철수 할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제가 잘 모실게요. 그녀의 미소는 진심으로 보인다.
진우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흔들린다. 이게 연기인가 아니면 진심인가?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그럼 저는 이만. 진우가 고개를 끄덕인다. 수진이 마지막으로 진우를 바라본다. 그 눈빛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하다. 수진이 돌아서 나간다. 진우는 이제 박철수가 되었다. 지연이 진우의 팔을 부드럽게 잡는다. 할아버지, 방으로 가실까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두 사람이 복도를 걷는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진다. 진우의 마음은 복잡하게 얽혀 있다. 테스트는 이제 시작이다. 청소요양원 3층 302호실, 오후. 4인실이지만 현재는 진우 혼자 쓰고 있다. 창가 침대에 진우가 앉아 있다. 창밖으로 작은 정원이 보인다. 문이 노크되고 지연이 들어온다. 손에 차트와 혈압계를 들고 있다. 할아버지, 혈압 재러 왔어요. 진우가 무표정하게 팔을 내민다. 지연이 능숙하게 혈압계를 감는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조심스럽다. 할아버지는 가족이 없으세요? 진우가 짧게 대답한다. 없어. 지연이 안타까운 표정을 짓는다. 혼자 사셨어요. 그럼 외로우셨겠어요. 진우가 그녀를 바라본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다. 연기인가 아니면 직업적 친절인가. 지연이 혈압계를 풀며 말한다. 할아버지, 여기서는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자주 올게요. 진우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지연이 차트에 뭔가를 적는다. 혈압은 정상이에요. 약은 잘 드셨고요.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진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한다. 그저 그래. 지연이 미소 짓는다. 내일은 제가 할아버지 좋아하실 만한 거 준비해 올게요. 뭘 좋아하세요? 진우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한다. 단팥죽. 지연이 눈을 반짝인다. 오, 저도 단팥죽 좋아해요. 내일 아침에 제가 직접 만들어 올게요. 진우가 놀라 그녀를 바라본다. 직접? 지연이 고개를 끄덕인다. 네, 저 요리 좀 해요. 할아버지들 드시기 편하게 곱게 갈아서 올게요. 그녀의 미소는 밝고 순수하다. 진우의 마음이 묘하게 흔들린다. 이건 계산된 행동이 아니다. 본능적으로 느껴진다. 지연이 일어서며 말한다. 할아버지, 저녁 식사 시간에 또 올게요. 그때까지 편히 쉬세요. 그녀가 방을 나간다. 진우는 홀로 남는다. 창밖 정원에서 다른 환자들이 산책하고 있다. 지연이 그들 사이를 지나간다. 한 할머니가 넘어질 뻔하자 재빨리 붙잡는다. 할머니를 부축해 벤치에 앉힌다. 그리고 할머니의 손을 쓰다듬으며 뭔가 이야기한다. 할머니가 환하게 웃는다. 진우가 그 모습을 지켜본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한다. 이건 연기가 아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저렇게 행동한다. 진우의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진다. 화면이 전환된다. 청소요양원 식당, 저녁 식사 시간. 환자들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다. 진우도 구석자리에 앉아 있다. 지연이 환자들 사이를 돌며 식사를 돕는다. 한 할아버지가 숟가락을 떨어뜨린다. 지연이 재빨리 다가가 닦아주고 새 것을 건넨다. 천천히 드세요, 할아버지. 급하게 드시면 체해요. 할아버지가 지연의 손을 잡는다. 고맙네, 딸 같아. 지연이 환하게 웃는다. 제가 할아버지 딸이에요, 여기서는. 그녀가 진우 쪽으로 온다. 할아버지, 입맛 없으세요? 진우가 고개를 젓는다. 괜찮아. 지연이 국그릇을 가리킨다. 국이 좀 싱거우시죠? 제가 간장 좀 가져올게요. 진우가 놀라 그녀를 바라본다. 어떻게 알았어? 지연이 미소 짓는다. 할아버지 표정 보면 알아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녀가 주방으로 들어간다.
잠시 후 작은 종지에 간장을 담아온다. 여기요. 조금씩 넣으면서 드세요. 진우가 간장을 조금 넣고 국을 마신다. 맛이 훨씬 나아진다. 지연이 만족스럽게 웃는다. 맛있죠? 진우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고맙네. 지연이 그의 어깨를 살짝 두드린다. 천천히 드세요, 할아버지. 그녀가 다른 환자에게로 간다. 진우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그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 여자는 진심이다. 적어도 환자들에게는. 하지만 준혁에게도 진심일까? 그건 아직 알 수 없다. 진우는 국을 한 숟가락 더 뜬다. 목구멍이 따뜻해진다. 그리고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아려온다. 신사, 밤의 대화. 청소요양원 302호실 밤 10시. 진우가 침대에 누워있다. 잠이 오지 않는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문이 살짝 열리고 지연이 고개를 내민다. 할아버지, 주무세요. 진우가 몸을 일으킨다. 잠이 안 와. 지연이 방 안으로 들어온다. 손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있다. 그러실 줄 알았어요. 따뜻한 우유 드시면 잠이 잘 올 거예요. 그녀가 진우 곁에 앉는다. 진우가 우유를 받아든다. 고맙네. 지연이 부드럽게 미소 짓는다. 첫날이라 낯서시죠? 며칠 지나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진우가 우유를 한 모금 마신다. 너는 왜 이 일을 하나? 지연이 잠시 망설인다. 그녀의 눈빛이 깊어진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곁에 아무도 없으셨어요. 진우의 손이 멈춘다. 지연이 계속한다. 혼자 쓸쓸하게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때 어려서 아무것도 못 해드렸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래서 다짐했어요. 혼자 외로운 어르신들 곁에 제가 있어드리겠다고. 진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태수, 그가 바로 이 아이의 아버지였다. 지연이 먼 곳을 바라본다. 아버지는 좋은 분이셨어요. 항상 웃으셨고 저한테 따뜻하셨어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무너졌어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무슨 일이? 지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사업이 망했어요. 동업자한테 배신당하셨대요. 진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 그 사람이 아버지를 이용하고 버렸대요.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그녀가 말을 잇지 못한다. 진우가 우유잔을 꽉 쥔다. 손이 떨린다. 지연이 눈물을 닦는다. 미안해요. 할아버지한테 이런 얘기 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아니야, 괜찮아. 지연이 억지로 미소 짓는다. 그래도 저는 행복해요. 이렇게 할아버지들 돌보면서 보람을 느끼니까. 그녀가 진우의 손을 잡는다. 할아버지, 저 여기 있을게요. 외롭지 않으시게. 진우의 눈가가 뜨거워진다. 평생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 남자.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 무언가가 맺힌다. 지연이 그의 손을 가볍게 두드린다. 우유 다 드시고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단팥죽 가져올게요. 그녀가 일어선다. 잘 주무세요, 할아버지. 지연이 방을 나간다. 진우는 홀로 남는다. 그의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다. 태수의 딸. 그는 내가 태수를 배신했다는 걸 안다. 그런데도 저렇게 따뜻하게 노인들을 돌본다. 진우가 우유를 한 모금 더 마신다. 하지만 목구멍이 메인다. 그는 창밖을 바라본다. 어둠 속에서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친다. 낯선 얼굴. 박철수라는 무연고 노인. 진우는 처음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화면이 전환된다. 지연의 작은 원룸, 같은 시각. 지연이 침대에 앉아 있다. 벽에 걸린 아버지 사진을 바라본다. 그녀가 스마트폰을 꺼낸다. 박준혁의 문자가 와 있다. 지연아,
출장 잘 다녀올게. 보고 싶어? 지연이 스마트폰을 내려놓는다. 그녀의 표정이 복잡하게 일그러진다. 사랑과 복수? 그 사이에서 그녀도 흔들리고 있다. 아빠,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그녀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린다. 신호. 첫 번째 반전의 복선. 2주 후 청소요양원 정원. 진우가 벤치에 앉아 있다. 햇살이 따뜻하다. 지연이 다가와 그 옆에 앉는다. 손에 단팥죽이 담긴 보온병을 들고 있다. 할아버지, 오늘 제가 집에서 만들어 왔어요. 진우가 보온병을 받는다. 뚜껑을 열자 구수한 냄새가 난다. 고맙네. 지연이 미소 짓는다. 천천히 드세요. 진우가 단팥죽을 한 숟가락 뜬다. 입안에서 따뜻하고 달콤한 맛이 퍼진다. 맛있어. 지연이 기뻐한다. 정말요, 다행이다. 두 사람이 잠시 침묵한다. 정원에는 새소리만 들린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너는 결혼 안 하나? 지연이 잠시 망설인다. 사실은 약혼했어요. 진우의 손이 멈춘다. 그래. 지연이 고개를 끄덕인다. 좋은 사람이에요. 저한테 잘해줘요. 진우가 그녀를 바라본다. 사랑하나? 지연의 표정이 복잡해진다. 사랑이요. 잘 모르겠어요. 진우가 숟가락을 내려놓는다. 모른다니. 지연이 먼 곳을 바라본다. 처음엔 다른 이유로 만났어요. 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뛴다. 다른 이유. 지연이 침묵한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린다. 하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혼란스러워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왜 혼란스러운가? 지연이 그를 바라본다. 할아버지, 복수와 사랑 중 뭐가 더 중요할까요? 진우의 숨이 멎는다. 복수?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돈다.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복수? 지연이 당황한 듯 손을 흔든다. 아, 아니에요. 그냥 드라마 얘기예요. 제가 요즘 보는 드라마가 그런 내용이어서. 하지만 진우는 안다. 이건 드라마 얘기가 아니다. 지연이 억지로 웃는다. 할아버지, 단팥죽 다 드세요. 식으면 맛없어요. 그녀가 급히 일어선다. 저 다른 할아버지들 보러 가야 해요. 나중에 또 올게요. 지연이 서둘러 사라진다. 진우는 홀로 남는다. 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간다. 복수? 지연은 복수를 위해 준혁에게 접근했다. 태수의 딸로서. 하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흔들리고 있다. 진우가 단팥죽을 내려다본다. 갑자기 목이 메인다. 그날 밤 J&P그룹 본사 회장실. 강수진이 노트북을 열어 진우와 화상 통화를 한다. 진우가 302호실 침대에 앉아 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진우가 고개를 끄덕인다. 수진, 이지연에 대해 재조사하게. 수진이 놀란다. 재조사요. 이미 완벽하게 조사했는데. 진우가 단호하게 말한다. 2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이태수와의 관계를 다시 파보게. 수진이 잠시 침묵한다. 이태수요, 그 이름이. 진우가 차갑게 대답한다. 내 옛 동업자였네. 수진의 얼굴이 굳는다. 설마 이지연 씨가. 진우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의 딸일세. 그리고 복수를 계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네. 수진이 황급히 말한다. 회장님, 당장 빠져나오십시오. 위험합니다. 진우가 손을 든다. 아직 아니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네. 그리고 그가 말을 멈춘다. 내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네. 수진이 걱정스럽게 묻는다. 무엇을 확인하시려는 겁니까? 진우가 창밖을 바라본다. 그녀의 진심이네. 복수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가 말을 잇지 못한다. 수진이 조용히 말한다.
알겠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화상 통화가 끊긴다. 진우는 홀로 어둠 속에 앉아 있다. 복잡한 감정이 그를 휘감는다.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묘한 기대감. 3주 후 청소요양원. 진우와 지연은 점점 가까워진다. 매일 밤 지연은 진우의 방에 들러 이야기를 나눈다. 어느 밤 302호실. 지연이 진우의 손을 잡고 앉아 있다. 할아버지,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진우가 창밖을 바라본다. 옛날 생각이 나서. 지연이 부드럽게 묻는다. 어떤 생각이요? 진우가 긴 침묵 끝에 말한다. 내가 실수했던 일들. 되돌릴 수 없는 것들. 지연이 그의 손을 꽉 쥔다. 할아버지도 후회하는 게 있으세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인다. 많지. 특히 한 친구를 배신한 일. 지연의 손이 굳는다. 진우가 계속한다. 젊었을 때 사업을 같이 하는 친구가 있었네. 나는 욕심이 많았고 그 친구는 정직했지. 내가 불법적인 일을 하려 하자 그 친구가 말렸네. 그래서 나는 그를 배신하고 버렸지.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그 후로 진우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 친구는 파산했고 얼마 안 가 세상을 떠났네. 나는 그 후로 40년간 성공했지만 단 하루도 편하게 잠든 적이 없네. 지연이 울먹인다. 할아버지. 진우가 그녀를 바라본다.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지연이 눈물을 흘린다. 몰라요, 할아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진우가 그녀의 손을 잡는다. 너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나? 지연이 고개를 끄덕인다. 저희 아버지를 배신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무너졌어요. 진우의 가슴이 찢어진다. 그래서 복수하려 하나. 지연이 눈물을 닦는다. 처음엔 그랬어요. 그 사람 아들을 사랑하는 척하며 접근했어요. 망치려고. 진우의 숨이 멎는다. 하지만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한다. 그 사람을 만나면서 진짜로 좋아하게 됐어요. 이제는 복수가 의미 없어 보여요. 할아버지, 제가 나쁜 사람인가요? 진우가 그녀를 꼭 끌어안는다. 평생 남을 안아본 적 없던 남자. 아니야, 너는 나쁘지 않아. 내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지연이 진우의 품에서 운다. 할아버지. 진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른다. 68년 인생에서 처음 흘리는 눈물.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운다. 복수와 용서, 죄책감과 구원. 모든 것이 뒤엉킨 그 순간. 다음 날 J&P그룹 회장실. 강수진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다. 회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화상통화 화면 속 진우가 긴장한다. 말해보게. 수진이 파일을 넘긴다. 이지연 씨는 박준혁 전무를 의도적으로 만났습니다. 1년 전 준혁 전무가 자주 가는 카페에 알바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진우의 표정이 굳는다. 더 있나? 수진이 또 다른 서류를 꺼낸다. 이태수 씨의 사망 진단서입니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하지만 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진우가 몸을 앞으로 기울인다. 유서. 수진이 조심스럽게 읽는다. 지연아, 아빠를 용서해라. 아빠는 친구를 지키려 했지만 실패했다. 박진우 회장을 원망하지 마라. 그도 자신의 길을 간 것뿐이다.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태수. 수진이 계속한다. 이태수 씨는 회장님을 고발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떠났고 딸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떨군다. 하지만 지연이는. 수진이 고개를 끄덕인다. 아버지의 유언을 어기고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SNS 기록을 보면 그녀도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진우가 얼굴을 손으로 가린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네. 수진이 조용히 말한다.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우가 천천히 얼굴을 든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다. 내가 직접 말하겠네. 모든 진실을. 일주일 후 청소요양원 정원. 해질녘 노을이 붉다. 진우가 벤치에 앉아 지연을 기다린다. 지연이 다가온다. 할아버지, 왜 부르셨어요? 진우가 그녀 옆자리를 가리킨다. 앉게. 지연이 앉는다. 진우가 봉투 하나를 꺼낸다. 이걸 보게. 지연이 봉투를 받아 연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서류가 들어있다.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이건 진우가 조용히 말한다. 내 아버지와 내 사진일세. 지연이 사진을 본다. 젊은 시절의 이태수와 박진우가 함께 웃고 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진우가 천천히 입을 연다. 내 본명은 박진우일세. 지연이 충격을 받아 뒤로 물러선다. 뭐라고요? 진우가 일어선다. 나는 J&P그룹 회장이고 내 아버지 이태수의 옛 동업자였네. 지연의 손이 떨린다. 거짓말이에요. 진우가 고개를 젓는다. 사실일세. 나는 내가 준혁에게 어떤 사람인지 테스트하려고 여기 왔네. 지연이 뒷걸음질 친다. 그럼 처음부터? 진우가 고개를 끄덕인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네. 내가 복수를 위해 준혁에게 접근했다는 것도. 지연의 얼굴에서 눈물이 흐른다. 왜 아무 말 안 하셨어요? 진우가 그녀에게 다가간다. 내가 확인하고 싶었네. 내 진심을. 지연이 주저앉는다. 저는. 진우가 무릎을 꿇고 그녀 앞에 앉는다. 지연아.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부른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 한 일을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겠네.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네. 지연이 고개를 든다.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주게. 내 아버지는 끝까지 정직한 사람이었네. 그리고 널 사랑했네. 진우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낸다. 이건 내 아버지의 유서일세. 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받는다. 유서를 읽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진다. 아빠. 진우가 계속한다. 내 아버지는 날 원망하지 말라고 했네. 하지만 나는 40년간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네. 매일 밤 내 아버지 생각에 잠들지 못했네. 지연이 울면서 묻는다. 그럼 왜 사과하지 않으셨어요? 왜 모른 척 하셨어요? 진우가 고개를 떨군다. 비겁했기 때문일세. 성공한 후 내 과거를 인정하는 게 두려웠네. 그가 지연의 손을 잡는다. 하지만 널 만나고 나서 깨달았네. 성공이 뭐가 중요한가. 내가 잃은 건 인간다움이었네. 지연이 흐느낀다. 진우가 그녀를 안는다. 지연아, 준혁이를 사랑하나? 지연이 고개를 끄덕인다. 네. 진우가 미소 짓는다. 그럼 됐네. 준혁이는 좋은 아이일세. 나와는 다르게 자랐네. 지연이 진우를 바라본다. 할아버지. 진우가 봉투를 또 하나 꺼낸다. 이건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만들 재단 서류일세. 이태수 의료재단.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재단일세. 지연이 놀라 서류를 본다. 할아버지. 진우가 일어선다. 나는 회장직을 내려놓고 남은 생을 여기서 보내려 하네. 진짜 박철수로. 아무도 아닌 한 사람으로. 지연이 일어나 그를 안는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할아버지 덕분에 저도 자유로워졌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안고 온다. 노을이 그들을 물들인다. 먼 곳에서 누군가 다가온다. 박준혁이다. 그는 모든 것을 들었다. 준혁이 다가와 두 사람 앞에 선다. 아버지. 진우가 놀라 몸을 돌린다. 준혁아.
준혁이 복잡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본다.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진우가 대답하지 못한다. 준혁이 지연을 바라본다. 지연 씨도. 지연이 고개를 숙인다. 미안해요. 준혁이 그녀에게 다가간다. 당신이 나를 처음에 이용했다는 거, 복수하려 했다는 거, 다 알았어요. 지연이 눈물을 흘린다. 준혁 씨. 준혁이 그녀의 손을 잡는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지금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지연이 고개를 끄덕인다. 사랑해요. 준혁이 그녀를 안는다. 진우가 두 사람을 바라본다.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진다. 준혁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준혁이 아버지를 바라본다. 아버지도 힘드셨죠? 진우가 고개를 끄덕인다. 준혁이 다가가 아버지를 안는다. 이제 내려놓으세요. 진우가 아들의 품에서 운다. 생애 처음으로 세 사람이 노을 속에 서 있다. 새로운 시작. 화면이 천천히 페이드아웃 된다. 18. 새로운 시작. 6개월 후 청솔요양원. 화창한 봄날. 요양원 정원에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 현판에 이태수 의료재단이라고 쓰여 있다. 진우가 평범한 자원봉사자 옷을 입고 정원을 정리하고 있다. 그의 얼굴에 평화가 깃들어 있다. 지연이 다가온다. 이제는 요양원 부원장이다. 할아버지, 오늘 재단 개소식이에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태수가 기뻐할 거야. 준혁이 정장 차림으로 나타난다. 이제 그가 J&P그룹 회장이다. 아버지, 손님들 오셨어요. 진우가 일어선다. 가세. 세 사람이 함께 재단 건물로 걸어간다. 건물 앞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 강수진도 와 있다. 그녀가 미소 지으며 인사한다. 회장님. 진우가 손을 흔든다. 이제 그냥 박철수 일세. 수진이 고개를 끄덕인다. 네, 박철수 선생님. 개소식이 시작된다. 진우가 마이크 앞에 선다. 이태수 의료재단을 개소하며 저는 오랜 친구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당신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 진우가 이태수의 사진에 절을 한다. 지연이 울면서 박수친다. 준혁이 그녀의 손을 잡는다. 개소식이 끝나고 진우가 다시 정원으로 돌아온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본다. 지연이 옆에 앉는다. 할아버지, 행복하세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처음으로 행복하네. 돈도 권력도 없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하네. 지연이 그의 손을 잡는다. 할아버지 덕분에 저도 자유로워졌어요.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진우가 미소 짓는다. 우리 둘 다 자유로워진 거네. 준혁이 다가와 두 사람 옆에 앉는다. 아버지, 이따가 같이 저녁 드실래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인다. 좋지. 세 사람이 함께 웃는다. 화면이 천천히 줌아웃된다. 청솔요양원 전경이 보인다. 푸른 나무들 사이로 새 건물이 서 있다. 이태수 의료재단.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 그는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린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인간이 되었습니다.